청소년 지도사 실제 면접 시험 질문 모음집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나온 질문이 무려 800개가 넘어요. 아, 그거요. 네. 이걸 딱 보고 있으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는 그 막막함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는 기분이 들죠. 맞아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이건 사실 합격으로 가는 가장 친절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요? 네.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또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랄까 속마음을 전부 공개한 셈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800개가 넘는 목적지들을 관통하는 5개의 핵심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핵심 경로요? 네. 이 뼈대만 잘 잡고 있으면 어떤 골목길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큰 길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좋네요. 내비게이션에 5개의 핵심 경유지를 입력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방대한 질문의 숲을 함께 탐험하면서 청소년 지도사 면접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유지부터 찾아보죠. 이 질문 목록을 쭉 훑어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이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가? 어떤 지도사가 되고 싶은가? 같은 것들이죠. 아,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너무 뻔한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튀는 대답을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같은 좋은 말들을 막 나열하려고 하죠.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면접관은 도덕 교과서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청취자님만의 자기소개서 첫 문장 같은 아주 단단한 핵심 논리를 듣고 싶어 해요. 핵심 논리요? 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로 꿰뚫는 나의 존재 이유 같은 거죠. 나의 존재 이유라니 와, 더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다양한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의 허브가 되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소통의 허브. 네, 학창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선후배 간의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 또 아르바이트하면서 까다로운 손님을 단골로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청소년과 기성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여기서 핵심은 소통의 허브라는 나만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딱 정의하고 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소통 능력을, 어떤 지도사가 되고 싶나요? 에는 세대를 잇는 지도사를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에 따로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핵심 콘셉트를 잡고 모든 답변을 그 콘셉트랑 연결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를 공부하기 전과 후 자신의 변화가 있다면 같은 질문도 결국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물어보면서 그 컨셉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첫 번째 영역은 단순한 답변 준비가 아니에요. 청취자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죠. 면접관이 면접이 끝나고 청취자님을 딱 떠올렸을 때, 아, 그 소통 허브 지원자 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만의 단단한 스토리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그걸 받쳐줄 지식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건 정말 암기의 영역 같습니다. 법과 정책 파트 말씀이시죠? 네, 청소년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법이랑 정책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숨이 턱 막힙니다. 여기서도 접근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법과 정책은 청소년 지도자가 활동하는 운동장의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규칙을 모르면 경기를 뛸 수가 없잖아요. 아, 운동장의 규칙. 네. 그래서 면접관들은 우리랑 같이 뛸 준비가 됐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좀 헷갈리는 규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마다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다르다는 질문이 자주 나오던데 이건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인가요? 왜 통일이 안 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왜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 다른 건가요, 정말?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목적이니까 좀 더 어린 연령까지 넓게 포함하고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활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니까 조금 더 높은 연령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죠. 목적이 달라서. 네. 단순히 이 법은 몇 살, 저 법은 몇 살입니다. 라고 외우는 사람과 각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와 지원의 대상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깊이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일까요?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같은 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죠. 여기서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이요? 네. 국가의 거시적인 계획,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면 그걸 내가 사는 지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이나 내가 일하고 싶은 기관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큰 그림과 현실을. 그렇죠. 국가의 이런 정책 방향이 제가 일하게 될 현장에서는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냥 정책 이름을 외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법과 정책이라는 운동장의 규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알아야겠죠? 네, 실무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 영역은 정말 현장의 언어들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CYS넷. 이 세 가지는 거의 세트 메뉴처럼 나오던데요. 네, 필수 암기 3종 세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3종 세트. 근데 여기서 면접관이 던지는 함정은 정의를 묻는 질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죠? 볼 건가요? 하고 꼬리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개념만 달달 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건데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인증제는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라는 정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지도사가 된다면 인증제를 활용해서 우리 기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혀야 합니다. 네네. 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에 더해서 특히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이 포상제 활동을 통해 작은 성공 경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철학을 담아야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그걸 활용한 나만의 액션 플랜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겠어요.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네, 자유학기제는 청소년 지도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의 장 중 하나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좋은 답변은 학교와 지역 청소년 수련관이 협력하여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의 특산물이 사과라면 과학교과와 연계해서 스마트팜 사과농장 체험, 미술교과와 연계해서 사과 캐릭터 디자인, 이런 융합형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교에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면접관이 혹할 만한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면접관의 눈이 반짝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질문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 지도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잘못하면 다른 직업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우열을 가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의 고유성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고유성이요? 이걸 축구팀에 비유해 볼까요? 사회복지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선수를 보호하는 골키퍼나 수비수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네. 교사는 정해진 전술과 기술을 가르치는 코치에 가깝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사는요? 바로 선수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팀워크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주장이나 미드필더 같은 역할입니다. 모든 청소년이라는 선수들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죠. 와, 골키퍼, 코치, 그리고 미드필더.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질문도 정말 날카롭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같은 질문에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말하려고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면접관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안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기획안이요? 네. 제가 본 면접에서 한 지원자는 요즘 청소년들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니 방탈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재미있죠? 네,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다른 지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보니 관계 단절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없이 오직 팀원들과의 협동만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아날로그 방탈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협동심 증진과 소통 능력 향상입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당연히 후자겠네요. 와, 재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군요. 네. 문제 정의,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이 구조로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가출 청소년을 만나면 같은 위기 상황 대처 질문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완전히 같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답변은 제가 따뜻하게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처럼 혼자 해결하려는 영웅 심리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죠? 우선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준 뒤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CYS넷이나 1388 같은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영역입니다. 청소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묻는 질문들이네요.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이나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같은 발달 이론이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학술적으로 변해서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럴 땐 제가 교수는 아니지만 하고 시작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좋은 팁이네요. 면접관도 학술 논문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청소년의 실제 행동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아, 연결. 네. 예를 들어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그냥 엘킨드가 말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외운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이 머리에 난 뾰루지 하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하거나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첫사랑의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있죠. 이걸 어른의 시각으로 유난 떤다고 치부하는 대신 아, 저 친구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주목한다고 느끼는 상상적 청중의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론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이론이 나의 이해심 깊은 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와, 이론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판덤 문화나 사이버 문화 같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질문은 어떤가요? 자칫하면 요즘 애들은 말이야 하는 꼰대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는데요. 그게 바로 면접관이 파놓은 함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비판적 호기심입니다. 비판적 호기심이요? 네.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팬덤 문화는 긍정적인 사회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면 사생활 침해 같은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면을 다 보는 거군요. 그렇죠. 청소년 지도사는 이런 양면을 모두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이 문화를 좀 더 건강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즐길 수 있도록 대화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평가자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800개가 넘는 질문들을 5가지 핵심 경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단단한 스토리. 네. 둘째, 법과 정책이라는 운동장의 규칙에 대한 이해. 셋째, 인증제나 CYS넷 같은 핵심 제도를 활용할 줄 아는 실전 기술. 그렇죠. 넷째, 프로그램 기획과 위기 대처 능력 같은 전문가로서의 역할 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과 문화를 통해 청소년을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모범답안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생각의 지도를 함께 그려본 것이죠.
네. 이제 이 지도 위에 청취자님만의 경험과 고민을 채워 넣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청취자님을 훨씬 더 단단한 예비 지도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면접 준비에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청취자님께 저희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 목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질문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면접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